예, 동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주에 내려왔습니다. 아주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한 2주 동안 못 본 이 밭들을 둘러봤더니 엄청 잡초가 많이 자랐네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 4시간 동안 잡초 제거하고 콩밭 메고 텃밭 잡초 제거하고 조용히 운기조식 마쳤습니다. 막 아침 농사일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텔레비를 켰는데 아주 텔레비 선전 중에 재밌는 문구가 하나 있네요. 너 자산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너 자신을 알라를 그래도 패러디해가지고 아마 금융기관에 대한 선전 같습니다. 너 자산을 알라. 그래서 그걸 듣다 보니까 근래 정치판에서 한참 움직이고 있는 야권의 대선 후보, 저는 철저하게 최재형 감사원장의 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테스형과 제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 모든 철학의 시초가 그리스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리스 철학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전부 다 정치 철학이 그 기초가 됩니다. 원래 그리스라는 말 자체가 어떤 큰 국가가 아니고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뭉쳐 살던 그 땅들, 그 땅에서 헬라어라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종족을 합해가지고 그냥 그리스라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는 전부 도시국가 위주로 움직였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로마,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도시국가 쪽으로 움직였는데, 그 소크라테스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아테네 시기였거든요. 그럼 아테네에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활약하던 그 시기에는 하여튼 말 잘하고 생각 잘하고 고민 많이 하던 놈이 이제 우대받던 그 시절인데, 이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된 이유가 이 친구가 전쟁에 2번이나 참여를 했습니다. 그 참전 용사거든요. 그 여러분들 옛날 그 영화 300 혹시 보신 분은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페르시아의 그 크세르크세스가 처음 침공해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 지방 땅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왔을 때에 그 첫 번째 그 싸웠던 게 그 스파르타가 먼저 싸웠죠. 그래서 아테네가 뒤에서 연합해 주기를 바랐으나 아테네는 참전하지 못하고 스파르타 용사 300명 가지고 그 페르시아 대군과 만났던 그게 이제 영화 300의 주제입니다. 근데 그게 1차 그 전쟁이 그 마라톤 전투거든요. 페르시아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테네하고 붙었던 게 마라톤 전투였는데 마라톤 평원에서 했던 전쟁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근데 그 많은 대군에 해가지고 작게 이겼던 그 이유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아테네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겼을까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아테네는 민주공화정으로 자유주의 국가였고 페르시아는 왕정에 의한 왕정 국가였으며 전투에 참가한 인원들이 아테네는 자율적 자발적 참전을 했고 페르시아는 노예들이 참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자기들이 이겼던 그 이유는 자유주의가 승리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그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을 많이 잡아가지고 정치 체제에 이용을 했죠.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전투에 참전을 했습니다만은 그 전투에서 일어났던 그 첫 1차 전투에서는 그렇게 크게 아리스토텔이
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큰 이제 사상적 변화를 못 일으켰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두 번째 참전한 전투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붙었던 도시국가끼리의 전쟁을 했던 필로폰네소스 전투였습니다. 거기에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죽어나가고 죽고 죽이고 영혼의 느낌에 하는데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전쟁에 참전하고 돌아온 뒤로는 그게 이제 인간의 무엇인가. 그 이전까지 아테네는 몸 위주의 생각 방식이었거든요. 아주 우아한 몸, 균형 잡힌 몸매, 근육질. 그래서 몸에 영혼이 깃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몸을 중시하는 사상이었는데,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돌아와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인간은 몸 중심이 아닌 의식 에너지가 그 중심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이것저것 설파하고 다니는데, 궁극적으로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그 공화정에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공화정을 다스릴 30명의 그 집행관들을 파견하거든요. 그들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사형을 받기 전에 이제 자기 밑에 저자가 뭐 크세노폰이나 플라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국가에 관한 대화를 했던 것이 나중에 플라톤이 책으로 엮은 것이 그 국가론입니다. 근데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거 원래 그 이름이 이제 폴리테이아, 즉 정책론이거든요. 그 모든 철학자들은, 그리스 시대의 그 모든 철학자들은 국가의 정체와 그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사상적 토론을 벌려왔던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헬라어를 사용했던 그리스 일대 땅 모든 사람을 그리스라고 불렀듯이, 이게 그 기원전 500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아직 예수가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리스에 유행하던 그런 문화를 헬레니즘이라 그러고, 기독교 문화가 창설됐던 이스라엘과 아랍 이 일대를 갖다가 헤브라이즘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도 비슷한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철학을 설파를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같은 경우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 시대의 그 중동 지방에는 철저한 계급 분화적으로 노예, 상인, 지배계급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인간은 만물에 평등하다라는 이 평등 사상을 설파했던 이 예수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처절한 혁명가였던 거죠. 그래서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성경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나중에 로마 총독이 강도하고 예수하고 둘을 놔두고 어느 놈을 처형할까 하고 선택권을 민중들에게 주었을 때, 그 민중들은 예수를 처형하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당 시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상을 전파를 했기 때문에, 평등과 사랑 사상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노예를 부리고 상업을 하고 움직이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제 사형을 당했죠.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했던 것하고 예수가 사형을 당했던 것하고, 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그 원초적 시작은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두 문명이 합해져 가지고 중세에 이제 신본주의 위주에서 인본주의로 다시 사람 위주 정신으로 돌아섰을 때, 우리가 르네상스라 그랬거든요.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라는 게.
그래서 지금의 이제 과학 문명은 인간 중심 세계관을 의해서 이제 자꾸 움직이게 됐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날의 이 세대가 그 시대의 도시국가와 같이 비슷한 움직임으로 갔을 때 인간들의 생각과 사상이 어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결합한 이 내용, 르네상스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인간 투쟁 사상으로 발전돼 왔기 때문에 한국형 현실에서는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같이 합했던 이런 철학가와 사상가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파괴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재창조의 시대가 도래하는 바, 이때 필요한 지도자상은 예수적 사랑의 실천과 소크라테스적 철학적 사상에 합했던 그런 지도자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희 같이 이제 군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은 철저한 이 애국주의자거든요. 애국주의자란 말은 그냥 보수 꼴통 이 말의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우리들이 이 민족과 언어와 영토를 갖고 한꺼번에 같이 살아가는 이곳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주 최근 한 3, 4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까지 나라가 망가질 것인가. 왜? 인간들의 생각을 너무 파괴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몸의 생존을 위한 투쟁의 방식에 있어서 의식 활동에 대한 이 기준 차이를 완전히 없애버렸던 시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원이야 뭐 중세 철학의 막스 헤겔 사상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쭉 움직였던 그 사회주의 사상, 법으로 인간 행동을 통제하면은 이상주의 사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꿈 같은 이론을 내세워 가지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인간 내면에 들어있는 생존의 본능, 이걸 생존의 본능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행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파괴적 정신을 가지고 이 사회를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유를 해가는 지도자가 필요할 때가 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테스형 그리고 제형, 이 시대가 필요한 지도자라고 보는 겁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도인이 힘껏 밀어주게 되면은 아마 새로운 지도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민주지산 십성지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뭉쳐져 가지고 인간을 창조해내는 장소에서 오늘 테스형과 제형을 가지고 한번 논해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